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말이죠. 아직 남은 절반이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지요. 하반기에는 한국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2달 앞으로 다가온 로잔 대회 준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웅변 학원을 보내는데 말이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 직장인들, 교회 리더들이 특히나 관심이 많을 텐데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스피치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좀 내지 마세요. 재밌는 문제예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지금부터 집사님은 찬양 워십팀의 대표입니다. 네네. 팀원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활절 찬양 앨범을 제작을 완료를 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신곡, 부활절 신곡인데 네. 언제 발매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말이죠.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전에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한 답은 사실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 당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한 일주일 전쯤 하는 게 더 낫겠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타이밍 그리고 소비하는 대상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이 최근 미디어 선교 단체인 넥스트엠이 개최했던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 등장을 했는데 뭐 유튜브나 SNS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이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대거 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 유튜버라든가 창업에 관심 있는 2030 청년들이 많은 만큼 뭔가 귀에 쏠깃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요, 이 기독교 분야 SNS의 최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모여의 황해찬 총괄 PD를 비롯해서요, SNS상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다고 알려져 있는 예스히이즈의 박요한 대표, 이런 SNS 인플루언서들이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연에서는 뭐 SNS 팔로워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콘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꿀팁들이 전수가 됐는데 이 박요한 대표의 이야기들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왜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부터 좀 짚어줬는데 우리가 흔히 미디어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요한 대표가 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온라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했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좀 짚어줬습니다. 이 조회수, 또 콘텐츠 확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너무 파괴적이고 또 과도한 창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댓글에 공감을 해주는 반응을 댓글에 또 댓글로 이제 달아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상담 창구처럼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이럴 때 마치 이제 자기 목사님이 된 것 같이 또는 셀 리더도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다 보면요 오히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이용자들의 감정에 공감은 해주되 섣불리 상담으로 영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전문가들을 잘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뭐 저도 뭐 직접 편집을 하고 직접 촬영을 해서 아주 그냥 뭐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사실 조금 걱정이 들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대가 된 만큼 건강한 제작과 소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레디온을 통해서 소개됐던 조이 하우스 기억하시죠? 네, 얼마 안 이 됐죠. 조이 하우스에 이름 그대로 기쁨이 가득한 선물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방송 뭐 보신 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레디언 비전 토크 시간에 이인자 센터장님을 통해서 네. 조이 하우스에서 돌보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쁨 가득한 선물,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소개된 대로 이 조이 하우스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계 외국 이주민들의 자녀들 네. 30여 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네네. 동시에 아프리카계 성도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일주일 전인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네, 뭘까요? 2016년부터 사실 이곳에서 아프리카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무려 8년 만에 새 집 같은 공간을 선물을 받았고요. 디자인 아프리칸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새로운 선물 받은 거네요. 네. 저희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아이들 그 돌보는 곳이 아주 낡고 열악한 공간에서 사역하고 계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네, 2개월 전에 저도 직접 조이하우스를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 낡은 창고를 개조를 해서 곳곳이 좀 녹이 슬어 있고 냉난방도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이 상황이 알려지면서 한 교회가 이 공간을 보수하는 것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자 교회가 이제 공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 그룹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네. 그룹이 누구냐? 바로 건축 미션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팀입니다. 이 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경 대신에 망치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개척교회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건축 리모델링을 해주시던 분들이에요. 오. 이분들이 합세를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2박 3일간의 이제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서 전기 공사까지 마치고 나니까 새로운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이인자 센터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센터장님이 예배 때마다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거 민원이 들어갈까봐 주민들한테 네. 이 볼륨 줄이는데 엄청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방음 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네네. 여름철에는 뭐 온몸으로 샤워할 만큼 냉방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네.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 그 아프리카 전통 의상 예쁜 옷들 있죠. 네네.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아주 쾌적하게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힘내서 일할 용기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경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국 로잔위원회 총무이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 초대해서 제4차 로잔대회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최형근입니다. 네. 로잔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까? 예, 7월 14일 주일 전국의 13개 권역 교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제4차 로잔 대회와 네.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중보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네. 제4차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와 복음과 도시 그리고 성시와 운동본부 등과 함께 연합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열었고 네. 전국적인 중보기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7.14 기도 대성회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작년 7월 14일에도 네. 대회가 열리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450여 개 교회 1만 성도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과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네. 이 기도 연합운동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 1년 동안 13개 권역 교회에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연합기도의 불씨를 이어왔습니다. 네네. 이제 대회가 열리는 9월 22일까지 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교회가 그 제4차 로잔 대회의 주제인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로잔 대회를 이렇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로잔 준비위원회의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함께 공동체로 읽는 네. 그러한 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네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주도하고 계신데 액츠 나우 사도행전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행동하자, 지금 행동. 지금 예, 읽고 예. 네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인데 소그룹을 구성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그 본문으로 설교하는 공동 설교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참여하는 분의 수는 전국적으로 국내외로 한 500여 명이며 50개 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도행전 전체 본문을 40주로 나누어서 주석 주회를 하고 적용을 해서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룹에서 이것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네. 이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와 공동 설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운동이 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네네. 아유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네. 그 제4차 로잔 대회 이 로잔 대회를 위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운영 요원 발대식이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서 네네. 운영 요원 자원봉사자입니다. 운영 요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네. 각 교회별로 10명 단위로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850명이 자원해서 4차 로잔 대회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군요. 했습니다. 네네. 국제적으로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옵니다. 네네. 운영 요원 발대식 개회사에서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이시며 제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오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영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부의 운영 요원 발대식에서는 로잔 대회에 참가하는 200여 개국의 국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네. 또한 참여하는 5천 명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대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네. 또한 운영 요원들은 8월 23일과 24일 운영 요원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대회를 섬기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새로워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교수님은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면접을 준비하거나 회의 발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하거나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만큼 이 스피치 능력이 경쟁력 시대의 필수 요건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나의 스피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 KBS 아나운서이자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겸임 교수이신 김희정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김희정입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세종대 교양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와 서울교통방송에서 22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다가 지금은 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스피치 1대1 레슨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피치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너입니다. 네, 박수. 아, 역시 뭔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마다 이 스피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라고 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 능력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이심전심이라고 해가지고 말 많으면 좀 소인배다, 군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네. 요즘은 그야말로 스피치가 경쟁력인 시대죠. 네네. 우리 이용렬 사회자님도 유머 스피치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인권의식. 예. 네. 그래서 전에는 좀 강압적으로 이끌어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좀 갑질을 당하더라도 부드러운 설득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끌려 갔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개인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리더가 매력을 발산해주지 못하고 부드럽게 나를 설득해주지 못하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자의 시대가 완전히 갔다. 네네. 그리고 이런 영상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대중 앞에 나서서 부드러운 말로 자기의 이제 뜻과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스피치가 경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말 잘하는 방법도 공부하면 바뀌는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 말 잘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말은 당연히 훈련에 의해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가지. 일단 셀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일단 셀프라고 셀프. 첫 글자를 따봤는데요. 예. 첫 번째 일은 일기를 씁시다. 꼭 일기가 아니라도 메모. 자기 자신의 이제 컨텐츠를 결국 모아야 스토리도 발굴이 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단문으로 말하자. 이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네. 그래서 단문으로 조금씩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은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휴대폰에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메라로 셀카를 즐기시는 거예요. 네네네. 글자로 써져 있는 그 말만 전하는 게 스피치가 아니라 네. 표정, 제스처, 그리고 옷매무새까지 스피치의 요소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제스처를 쓰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전달은 잘 되는지, 발음까지 셀카를 찍으시면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카. 네. 마지막은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프레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스피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피치를 하나의 본인이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도구라고 프레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프레임화하면 일단 셀프 이렇게 스피치를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앞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리더일수록
스피치 능력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회사나 조직의 리더분들이 스피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회사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스피치 능력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리더의 그 스피치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자, 진행시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진행시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뭘 하자는 건지 아랫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은 꼭 갖춰주시길 바라는데요. 이 전달력을 갖추려고 할 때 복식 호흡과 복식 발성 그리고 정확한 발음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전달력은 이제 모음 중에서는 이중 모음과 원순 모음이 네.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자음 중에서는 히읗 발음과 시옷 발음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홍열 사회자님 하면 오라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에요. 그래서 입술 순자 둥글 원자 원순 입술을 둥그렇게 해서 홍 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네, 되는데 홍. 홍률 이런 식으로 네. 이를 다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중 모음은 렬이라고 할 때 열은 이 플러스 어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두 개가 중첩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렬 또는 대표적으로 와나 워가 이중 모음입니다. 네네. 관광 이렇게 하셔야 되는 강강 이러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머 감각이에요. 전달력이 필요 조건이라면 네네. 유머 감각이 충분 조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네네. 사회자님께서 아주 잘 공감합니다. 아실 네네. 텐데요. 네네. 예, 요즘은 부드러운 유머로 나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머리에 그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그 신선함을 주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리더께서는 정말 유머 감각이 좋아 매력적이야 자꾸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전달력, 충분 조건은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설득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상대방을 설득할 때 특별한 뭐 어떤 기술이나 팁, 네 이것이 있다면 좀.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요. 내가 여기서 뭘 따내야 하는지는 대부분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걸 스피치에서는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청중 분석에 6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내가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런 지식 수준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건 연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 스피치 주제에 대한 태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지 네. 아니면은 가장 좋은 퀄리티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다르죠. 접근하는 게 좋아요. 남성 같으면 가성비라든가 아니면 얼리 어댑터다 그러면은 뭐 첨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시킬 수 있어요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여성 같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셀럽 중에 누구 아시죠? 그분이 이걸 써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부과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특별히 청년들 이제 취업을 위해서 면접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면접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는 스피치 팁.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있을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저 친구는 아주 대담하네, 배짱이 있네, 여유가 있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척 주목하게 되고 기회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없는 여유를 만들어내느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회사의 최근 6개월간 뉴스는 검색해서 보시고요. 네.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스왓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S는 스트렝스 강점.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는가, 어떤 면이 조금 약점인가, 네네. 그리고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위협 요소가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가면 네. 마치 자기가 이 회사의 임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안목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그러면 뭔 말을 하지? 이렇게 멍 때리는 경우가 네네네네. 많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나서서 제가 그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주목받게 되죠. 네네. 아 조금 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이죠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한 건데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너무 중요하고요. 또 소그룹 안에서 리더들이 그 인도하기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분들에게도 이제 스피치 코치를 지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그룹 리더들이 갖춰야 할 스피치 팁까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회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잠을 좀 푹 주무시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과로하셔서 너무 놀랍게도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잠자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 성대가 이제 무리가 가게 되고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복식, 호흡이나 발성을 통해서 이제 커버가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진정성과 어떤 그 영적인 이미지를 그 내는 데 있어서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음성이라는 단일 항목만 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무시고 그다음에 성대에는 인삼보다 더 좋은 게 도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도라지 즙도 많이 나와 많이 있는데 드시고. 이제 많이 좀 드시고요. 그리고 역동성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 역동적이라든가 좀 유머라든가 이런 걸 허용 안 하는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역동성, 제스처라든가 어떤 PT의 화려한 요소라든가 비주얼적인 거, 소그룹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이제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처럼 너무 참여가 적은 그런 멤버의 경우에 좀 따뜻한 말로 참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너무 점유율이 높은 분들 계세요. 혼자 의견이 너무 많고 다변인 경우에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서 우리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또 발언을 했을 때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많은 그 신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유머 한마디를 정말 애타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떨 때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재미없는데 한마디 툭 던지시니까 네네. 설교를 쭉 했을 때 한마디 툭 던지니까 그냥 막장대소를 해요. 네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 재미있는 얘기 한 번씩은 꼭꼭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들어봐요. 예. 듣게 현대인들이 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스피치가 정보 제공, 네. 설득, 유머 예, 예.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보는 포털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AI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설득은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머 스피치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집중도가 크죠. 아무래도 유머를 이렇게 네네. 사용하게 되면. 그 초도 효과라고 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준비된 멘트라도 유머를 하게 되면은요. 네네. 언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나 하고 계속 집중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말 잘하는 방법 중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권면의 말씀과 교수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더불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피치에 날개를 달고 싶다면 일단 스피치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스피치는 기쁨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세요. 그리고 낙천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버리시고요. 네. 낙천성을 갖고 스피치를 즐기시기 바라고요. 네. 저의 그 계획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젊은이들이 가까이하고 발걸음하는 네네.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사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네네. 이 CGN 그 레디온의 온전한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젊은이 10명만 모였더라도 네. 스피치 특강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무료 특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방이라서 너무 멀다. 그러면은 서울에 오실 때 네네. 제가 모든 자료를 드리고 1시간씩 전수를 해드릴 음. 테고요. 저에게 연락은 어떻게 하느냐? 김희정 세종대 이렇게 포털에서 치면 세종대 교수 명단이 쭉 나오면서 아래에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네네. 연락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네. 무료 특강이라고 하니까 지방에서 초청할 때는 꼭 초청하고 싶다 하시면은 참여는 좀 부탁합니다. 네. 단지 나의 말만 잘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과 공감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스피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희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